오늘도 지친 그대에게 드리는 작은 쉼터 오래된 우체통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6일 현재 오후 11시 3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호우주의보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나가기 전에 저기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호우주의보 재난경보가 와 있더라고요. 진짜 호우주의보 때문에 문자 받아보기 정말 오랜만인데 뭐 출퇴근하는 거는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3년째, 4년째 가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조금은 가뭄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비에 떠내려가는 줄 저도요. 아침에 너무 세차게 비가 와가지고 제가 출근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비가 샜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비가 샌 게 아니라 이제 천장에서 에어컨이 샌 건데, 한두 군데에서 새는 게 아니라 뭐 제 딱 어떻게 제자리만 빼고 제 앞자리하고 앞자리에서 정수리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계속 막 주위 막 두리번거리면서 막 정수리 닦으시고 막 그랬거든요. 네, 제가 진짜 운이 좋았죠. 근데 또 하나가, 그 버스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차 벨이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차벨 누르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저씨한테 내릴 때마다 아저씨 저 내려요, 아저씨 저 내려요 이러고 내리고 막 그랬어요. 네, 지옥까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사람도 많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불쾌지수도 높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예 시야가 흐려져서 보이지를 않는 정도까지 비가 왔다가 이제 몇 분 있으면 조금 잦아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그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진짜 서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버스 기사님도 버스 기사님대로 아침부터 되게 화나 계시고, 승객분들도 승객분들대로 다들 다 젖어서 타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얼굴 찡그리고 막 아침에 진짜 많이 내렸죠. 맞아요. 진짜 아침에만 많이 내렸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점심에도 많이 내려주고 저녁에도 많이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곡을 조금 급하게 바꿨어요. 좀 뭐 오늘 라디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비관련된 걸로 준비를 좀 했고요. 오프닝 곡은 태연의 레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연의 레인이었어요.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조금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 비 관련된 노래가 너무 많아서 좀 고르다가 그냥 제 취향대로 고르기로 했어요. 또 음악을 고르는데 나름대로 기준도 있거든요. 뭐 가사 막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레이니즘 없냐고요? 레이니즘이 없어. 레이니즘이요? 깡 틀까요, 깡? 네. 저 음악을 고를 때 그냥 음악 스타일을 많이 보고 골라요. 그 가사보다는. 제가 가사를 안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막 잘 보진 않아가지고 딱 들었을 때 가사가 귀에 꽂히는 음악만 가사를 먼저 보는 타입이고, 보통은 음악을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음악을 듣다가 가사를 나중에 집중해서 들어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조금 멜로디가 좋은 조금 모던한
느낌의 음악들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비가 왔냐고요? 아침에 비 겁나게 많이 왔습니다.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침 7시 20분인가에 아마 재난경보 문자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난경보 문자가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뭐 사실 그게 주의하라고는 거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 학교를 안 나간다거나 뭐 그럴 순 없잖아요. 흥그리는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와 달리 비싼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너무 헬이었죠. 저번 주에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저기 이어폰을 하나 새로 샀거든요. 그나마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마이크가 이어폰밖에 없어서 16,000원짜리 이어폰을 급하게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방송을 했는데, 제가 제 방송을 이제 방송 끝나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어떻게 이걸 듣고 계셨나 싶을 정도로 음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리 깔끔하죠? 네, 감사합니다. 바람소리, 바람소리 저번에 굉장히 많이 들렸죠. 이거 바람소리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냥 거의 잡음 수준이었는데, 그냥 화이트 노이즈? 좋게 들어줘봐요.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비싼 5만원짜리 헤드폰을 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진짜 비싼 마이크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다들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들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실습을 다니는데 실습에서 보이는 실습생들이나 직원분들도 다 얼굴이 약간 녹아내려 있더라고요. 아마 좀 다들 힘든 하루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몇 시까지 하냐고요? 오늘 저는 방송 시간 2시간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시 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대강 1시 반쯤 끝나겠네요. ASMR도 해주시나고요? ASMR은 제가 할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책 읽는 컨텐츠 한번 제가 진행해 보려고 좀 이것저것 준비했었는데,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좀 심해요. 그래서 ASMR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만성 비염인 분들은 공감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TA 했냐고요? 질문을 하신 건가요, 저한테? 아닌가요? 오늘 GTA 했다고요? 제가 물었었죠? 코모리님의 충성 시청자분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우리 방송이 아주 풍성합니다. 비온 날에는 집에서 김치전이지.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 집에서 김치전을 해먹는데, 오늘은 아니고요, 갑자기 이게 꽂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치전을 해먹는데 어느 날은 좀 김치전만 먹기가 좀 심심해서 집에 그때 이제 치즈가 있었거든요. 체다 치즈는 아니었고 그 피자 치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가지고 한번 피자처럼 먹어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넣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그거를 이마트에 가가지고 체다 말고 그 피자 치즈를 한 봉지를 사와서 그거를 그냥 하루 종일 부쳐 먹은 적이 있어요. 극혐 조합이라고요. 근데 김치랑 치즈가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상성이 잘 맞습니다. 느끼함을 이제 조금 매운맛으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흥그리님도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재밌다고 해주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좋네요. 이게 레시피도 있어요. 저희 뭐 반죽을 뭐 어떻게 만든 다음에 뭐 굽는 도중에 뭐 어느 시점에다가 이제 치즈를 올려놔서 이제 녹여서 먹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김치전에 치즈메이면 천상 개그맨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웃음만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네? 김치전에 치즈를 올려 먹든 네? 자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심심하시면 해 드셔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약간 피자 느낌도 나고 피자, 그러니까 김치 피자가 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음, 비 오면은 역시 저 저녁을 조금 대충 먹어서 김치전이 좀 땡긴 날이긴 하네요. 아쉽게도 우리 작업실에는 조리 도구가 커피포트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제로 먹방 컨텐츠가 하나 사라졌네요. 김치 커피요. 김치 커피? 김치 커피? 뭔가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긴 하네요. 커피 전이요. 커피하고 전을 같이 먹으면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김치전이랑 조금 달달한 모카나 라떼 같은 거 같이 먹으면은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나 상성을 맞춰줘야죠, 음식은. 커피전. 김치 커피 그냥 상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커피하고 커피전 사이에서 뭐 먹으라고 묻는다면 저는 차라리 김치 커피 김치 커피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또 알고 또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셨네요. 김치 커피 대 커피전. 전 김치 커피 하겠습니다.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식을 세계 한다고 하면서 했던 거지 같은 프로젝트 중 하나가 김치 칵테일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김 칵테일에 김치하고 마늘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마의 음식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실제로 뭐 실물 영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본 적이 있거든. 그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스틸샷이라고 해야 되나? 제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키운 개발한 메뉴입니다. 굉장히 흑역사죠. 더럽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칵테일에 김치라뇨. 갑자기 저 김치 커피 보니까 생각났네요. 그때 같이 나온 게 김치 워리어거든요. 김치 워리어 아시나? 그때 아마 그게 한창 막 핫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김치 시리즈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아이스크림 위에 김치 올려놓아서 먹는 게 나을 거라고요. 저거는 해봄직하네요. 모르겠다. 오늘 멘탈 놓고 방송한 것 같아요. 오늘은 사연 없나요? 사연이 네 없더라고요. 분발하세요 여러분. 오픈 채팅창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흠구리를 검색하시면은 실시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방송하다가 막 네, 사연 넣으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제가 감사히 읽었고요. 어, 사연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김치는 고구마지 정석이죠. 김치에 고구마. 그 고구마하고 이제 그 뭐지? 물김치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괜찮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제가 김치하고 어울리는 음식 중에 고구마를 따라오는 거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기왕이면 군고구마에다가 찐고구마는 뭔가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군고구마에다가 하는 김치를 해먹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난 김치는 무조건 밥에다 김인데 밥에다 김에다 김치 올려 먹는 것도 좋죠.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그렇게 먹었었는데 이제 좀 크니까 김치하고 밥하고 이제 김하고 그걸 세 개를 조합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쌈도 잘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많이 혼나요. 쌈 좀 먹으라고. 고기밥에 네, 한국은 쌈이지 맞아요. 고기 먹을 때 막 쌈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쌈 싸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쌈 없이 고기만 고기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막 이렇게 먹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술 안 먹고 안주만 먹는 격이더라고요 이게. 술자리에서 안주만 먹으면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안주 킬러라고. 네. 근데 고기 먹는데 쌈 안 먹고 고기만 계속 먹으면은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자리에서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기 킬러는 안주 킬러다. 이게 이제 저처럼 술 안 마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남 쌈집 갔는데 고기만 먹는 사람들 꼭 있음. 이건 진짜 심했다. 이건 진짜 사탄도 두 수 접고 들어갈 놈들이네요. 월남 쌈집을 갔는데 고기만 먹다뇨. 저는 1, 2년 밥 먹다가 바지에 큰 진해가 올라와서 놀랐는데? 네? 네? 어디 어, 네, 밥을 먹다가 바지에 진해가 올라서 놀라셨다고요? 그 읽는 저도 놀랐습니다. 1, 2년 밥 먹다가가 무슨 말이죠? 저 부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소서. 1, 2년 전에 아, 1, 2년 전에 밥 먹다가 바지에 큰 진해가 올라서 어우 뭐 요즘 진해가 아우 이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요즘 마라탕에서 벌레 많이 나온다는데 구더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페이스북에서 봤었는데 마라탕에서 이제 구더기가 나오고 근데 그게 한 가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나와서 그 식당 명단을 인터넷에 유포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 마라탕들 다 가라로 장사하다가 벌레 나오고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유행 따라가다가 결국 이렇게 자멸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뭐냐 그 계략일지 아니면 그냥 오픈빨이 다 식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라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네. 여러분 마라탕 뭐 맛있나요? 마라탕이 약간 샤브샤브 같은 건가요? 음식점 유행 따라가는 게 제일 싫음. 원조 아니면 별로 맛도 없고. 그렇죠. 이게 진짜 딜레마인 게 그때그때 유행하는 게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대왕 카스테라. 근데 그게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맥도날드에 햄버거에서 지렁이 나왔다. 이제 햄버거에서 뭐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온 거 찾기가 이제 더 힘들 겁니다. 지렁이가 유행이구나. 역시 음식은 그냥 집에서
알아서 조리해 먹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한참 이제 막 그런 거 많이 나올 때가 있었죠. 새우깡에서 쥐머리 나오고 뭐 참치캔에서 칼날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어 그거 있었어요. 이거 해외 사례인데 마운틴듀 있잖아요. 마운틴듀 그 탄산음료 거기서 쥐가 한 마리가 통째로 나왔다고 소송이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회사에서 소비자가 내가 캔은 니들 회사 거 마운틴듀를 사서 캔을 깠는데 쥐가 나왔다. 그러니까 죽은 쥐가 나왔겠죠. 익사한 게. 근데 마운틴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그거를 그럴 리가 없다. 마운틴듀에 쥐가 들어가 있으면은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 녹고 꼬리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마리가 다 나올 수가 없다라고 반론을 했어요. 전 그 반론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몸도 녹는 건가? 그 말이 되는 거죠. 우리 몸도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장기 안 하고 이제 살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 그만큼 탄산이 강하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거의 한 10년 이상 된 이야기긴 해요.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염산을 파나 거의 그 수준이죠. 이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좀 그때부터 탄산을 좀 기피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더라고요. 제일 끔찍한 건 너구리에서 다시마 안 나오는 거. 어, 전 너구리에서 다시마를 잘 안 먹어서요. 이거 다시마 근데 육수용이라죠. 그게 있어야 이제 국물이 좀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너구리 먹을 때마다 이거를 저는 그걸 다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접시에 담긴 거는 다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신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라면에서 라면 먹을 때 다시마가 있으면 그걸 좀 먹었거든요. 맛이 정말 없었어요. 지금도 맛이 없습니다. 물론.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게 육수용이란 거를. 마치 육수용으로 된장찌개에 넣어놓은 멸치 건져 먹듯이 육수용으로 넣어놓은 김치찌개에 넣어놓은 빨간 고추 건져 먹는 그 멍청이가 저였습니다. 굉장히 최근까지 멍청했어요. 저는. 그 옛날에는 그냥 뭐 그런 알 수 없는 신념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요즘은 그냥 그 정도까지 아끼면서 살아야 되나 싶은 심정으로 쿨하게 버립니다. 먹기 싫은 거는 먹고 싶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편식할 수도 있어야죠, 사람이. 억지로 먹어서 아픈 것보다는 낫지. 그렇게 하죠. 근데 뭐 다시마 억지로 먹는다고 크게 아프진 않겠지만 그냥 제 미각이 좀 아프잖아요. 그것도 고통으로 쳐야죠. 그리고 라면에 들어가 있는 거면 사실 라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식품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약간 모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게 뭡니까? 저는 다시마 별로 안 좋아해요. 너구리 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면발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맛있어요. 너구리 라면은 아직까지 따라오는 면발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라면 중에서는. 물론 이제 뭐 다시마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다른 라면에 비해 맛이 독특하게 다른 듯. 좀 독특하죠. 근데 그게 다시마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맛으로는 삼양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라면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싼 맛에 먹는다면은 삼양라면은 맛으로 먹습니다.
신라면은 좀 매워요. 동족 시식이요? 아, 아, 그럼 내가 너구리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아, 미안했다. 맛있었다. 미안 동족. 미안했다 너굴매. 너구리라면 처음 먹었을 때가 생각나네 갑자기. 어른들이 본인이 너구리라는 것을 잊고 있었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왜 가끔씩 예? 사람들도 자기가 사람이란 걸 잊고 사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만 마시면 개도 되시고 이제 그냥 사람만 할 줄 아는 짐승이 되시기도 하시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좀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너구리를 처음 먹었을 때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어요. 한 7살이 채 안 됐었는데 저희 집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인맥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식사로 나왔던 게 라면이었는데 되게 큰 솥 같은 데에다가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뚜껑이 닫혀 있어서 안 보였어요. 근데 라면이 라면 냄새였어요. 라면 냄새였는데 뚜껑이 이제 닫혀 있으니까 안은 안 보이고 근데 어른들이 안 열고 그 뚜껑을 안 열고 저한테 계속 구리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너구리야 너구리 그러는 거예요. 전 진짜 너구리 그게 나온 줄 알았어요. 너구리 고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노루는 토끼를 먹는다고요? 햄스터도 햄스터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보고 계속 이게 너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제가 이걸 너구리라고 인정하기 전까지 계속 뚜껑을 안 여니까 제가 아 이게 너구리 고기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뚜껑을 여시더라고요. 당연히 라면이 있었죠. 그게 저와 너구리 라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 어른들은 이렇게 애들 놀리는 걸 좋아하는지 다 아는데 노루는 토끼도 먹고 고라니는 못 먹는 게 없죠. 전 세계에 있는 고라니의 80%가 한반도에 산다더만요.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인데 고라니는 차가 먹죠. 고라니 고라니 친구들 때문에 차 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위해 동물 같은 걸로 지정돼서 합법적 사냥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사냥이 안 돼요. 90%라고요? 세상에. 가뜩이나 멸종위기인데 왜 이렇게 자살하러 튀어나와? 자기들이 갑인 걸 아는 거죠, 뭐. 칠 테면 쳐봐라. 이 몸은 법의 수호를 받는다. 한국에선 아니지만 사회생활 갓고라니. 근데 한반도에 한 90% 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90%중 90%는 DMZ에 있어요. 그래도 가끔 시골이 저기 완전 강원도 시골이나 완전 뒤쪽 그러니까 거제도 아니면 저기 뭐 이런데 가보면은 거기서도 목격담이 나오더라고요. 고라니를 봤다고. 고라니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나는 고라니의 비명 소리를 난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고라니가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 목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네가 울면은 진짜
한 500m 밖에서 우는데도 한 30m 앞에서 우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목소리가 크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목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선명하다는 느낌이에요. 왜 가까이서 말을 하면은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목소리가 크면은 멀리 있으면은 이게 약간 공기에 섞이는데 멀리서 소리를 꽥 지르는 고라니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밤에 들으면. 아, 1년 전에 엄마 차에 고라니 쳤는데 고라니가 살아서 도망쳤다고요? 고라니가 살아 도망 차에 치였는데 와, 이거 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대체? 고라니가 차에 치였는데 도망을 갈 수 있다니. 고라니나 캥거루 같은 애들은 은근 몸 좋음. 은근히 좋은 게 아니라 걔들은 그냥 몸이 좋습니다. 진짜 걔네들은 저 군대에 있을 때 고라니를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확신은 들어요. 얘네랑 나랑 총 없이 붙으면 내가 100% 지겠다. 100%도 아닐 겁니다. 1000% 1000% 지겠죠. 고펀맨. 사실 그 산속에 있는 짐승들 중 인간보다 약한 생물은 없어요.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군대에서 멧돼지. 그러니까 뱀보다 멧돼지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뱀은 도망치면 못 쫓아오잖아요. 멧돼지는 쫓아오잖아요. 심지어 우리보다 빠르고 나무 나무가 꽤 빽빽한데 우리보다 그 사이를 훨씬 빠르게 지나다니니까 우리 뭐 그냥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멧돼지가 얼마나 크냐고요? DMZ가 보면은 부대마다 하나씩 그 전설이 있어요. 차우 전설이라고. 저희 부대에서는 대대장 멧돼지라고 불렸던 놈이 하나 있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티코? 마티즈만 했다나? 그런 놈들이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충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허세 섞인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는 거짓말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진짜 날개 한 짝이 한 1.5m 많은 독수리를 때로 날아다니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아래서 삽질을 했기 때문에 대대장 멧돼지 정도 가능하겠다 싶었죠. 또 저희 집이 시골인데 아빠같이 산에 갔는데 고라니 거품을 물고 죽어 있었어요. 소방서에 신고했어요. 거품 물고 죽어 있었다고요? 안락사인가? 저희가 군대에서 그 이제 국지도발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진지로 쫓아서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가 들어가는 진지는 항상 인원수보다 많게 짜여져요. 유사시에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사용하는 진지랑 이제 종종 사용하는 진지랑 사용 안 하는 진지랑 나눠져 있는데 종종 사용하는 진지에 들어간 후임이 무전기에다 그러는 거예요. 고라니 시체가 여기 있다고. 고라니 시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선이 목에 감겨 있더래요. 군대 가면은 진지에다가 연락을 하려고 전선을 깔아요. 좀 얇은 전선을 이제 깔아놔요. 유선 통신기 장치죠. 이제 그거에 목이 감겨서 고라니가 죽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옮길 수 없냐고 진지를.
어,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훈련 갔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 훈련 갔을 때도 있었고 그거 계속 썩었을 텐데 그냥 산속에서 그냥 자연에 위에서 분해당할 때까지 그냥 뭐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뭐 딱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북한 군대를 갔다 온 건가? 북한하고 살면서 그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남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철책에서 근무를 서진 않았어요. 훨씬 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철책을 갈 일이 있었어요. 군 생활 하다가 그냥 작업할 게 많아가지고 저희 부대가 작업 잘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팔려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철책 가가지고 저희가 북한 땅이야 구리야 하면서 그것도 봐보고 군대에서 비무장지대 갈 수 있냐고요? 갈 수 있는 병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GP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인데 진짜 성은 아니고 네 주랑이님 안녕하세요. 그, 그 비무장지대 안에는 산봉우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산봉우리 꼭대기마다 우리 쪽에 가까운 꼭대기마다 건물을 하나씩 지어놨어요.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우린 그걸 GP라고 부르는데 원래 비무장지대는 군인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무장지대인데 북한이 먼저 거기에다가 군인을 집어넣었어요. GP를 만들고 자기들은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우리는 경찰을 집어넣은 것이다. 군인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지뢰도 있냐고요. 현재 분쟁 지역을 다 포함해도 DMZ에 묻혀있는 지뢰보다 적습니다. DMZ에 묻혀있는 지뢰가 지구상에서 제일로 많아요. 그 기록이 아직 안 깨졌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하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민정경찰이란 이름으로 DMZ 작전을 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수색중대, 수색대대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건데 유심히 보시면은 군복에 검은색에 하얀색 글씨가 있는 명찰이 있어요. 민정경찰 이렇게. 이제 그 친구들은 그냥 육군 중에서는 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도 좀 많고요. 되게 본인들 자부심도 되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수색대대가 저는 해병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캥거루 부대냐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캥거루 부대 저기 특전사냐 특공 이런 데들이 진짜 캥거루 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부대 특전사 출신 간부님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하다가 어디가 다치셔가지고 더 이상 특전사로서의 임무를 할 순 없지만 그냥 일반 육군으로서 임무는 수행 가능한 상태인 사람들이 육군으로 많이 넘어와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겉보기에는 근육이 없어요. 말랐어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맞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분들 때문에 제가 그분들 덕분에 오늘도 편안하게 방송하고 그러는 거죠. 아까 지뢰 얘기하셨는데 흥구리님은 군대 무슨 일 했냐고요? 저는 그냥 일반 육군이었는데 소총수는 아니었고요. 모르실 거예요. 그 106mm 무반동 총이란 게 있어요. 이제 탱크 잡는 건데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바주카처럼 생겼습니다. 자동차에 올려놓은 보병은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분류는 보병으로 돼 있는데 중화기를 다루는 보병이에요.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래서 할 게 뭐라고 해야 되지? 포병은 또 아니에요. 포처럼 생겼는데 포병이 아니에요. 웃기죠?
우리는 북한 전차 한 대를 한 발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포가 아니래요. 이 포탄이 가서 꽂히면은 북한 전차도 한 방이고 적 벙커도 한 방이고 뭐든 여하튼 한 발이면 오케이인데 포가 아니랍니다. 총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일직선으로 나가서 그런지 6.25 때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6.25 때 아마 썼을 거예요.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제가 썼던 게. 그리고 중동전에서 사용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노후 장비라 이거를 조금 선진화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뭐 메티스 M인가 그걸 들여온다고 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말은 아마 많을 거예요.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탄 소진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제 옆소대에 106mm 무반동총하고 항상 4.2인치 박격포하고 같이 두거든요. 그래서 4.2인치 박격포는 그때 제가 이등병으로 들어갔을 때 잔탄이 한 7,000발인가 9,000발인가가 남아있대요. 근데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 탄을 다 쓰면 그 9,000발을 다 쓰면 부대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박격포는 쓸 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쓰던 무기는 포탄 다 쓰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근데 또 탄이 워낙 싼데 효율이 좋아가지고 그냥 생산은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말이긴 한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 소리 혹시 좀 큰가요? 음악 소리가? 그 아까보다 약간 음악 소리가 커졌는데 좀 줄일게요. 아 전체적으로 다 작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는 끝까지 다 올린 건데 제가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목소리를 제가 조금 더 올리면 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해볼게요. 좀 낫나요? 마이크 뭐 소리 게이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선명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좀 방송 보시면서 뭐 하시고 계신지 조금 궁금하네요. 제가 방송을 라디오 들으면서 그냥 진짜 일반 라디오처럼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제 켜놓고 이제 뭐 집안일 하시거나 뭐 책을 읽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을 조금 겨냥한 게 있거든요. 없지 않아. 코모리님 작업하고 계세요. 제 의도에 정확히 맞는 일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있어요? 그럼 되게 심심할 것 같은데 제 방송 이렇게 엄청 유익하거나 재밌는 방송이 아니라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저번에 보니까 뭐 책 읽으면서 보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확실히 뭘 할 때는 라디오 켜두고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왜 새로운 게 나오면은 뭐 옛날에 있던 게 막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새로운 건 환영받지만 오래된 거는 사랑받는다고 TV가 나왔지만 라디오가 살아남은 이유가 아마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은근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확실한 재미를 드릴 수 있겠죠? 잔잔히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연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연이 없으면 제가 조금 힘들어요.
아직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주작을 좀 아닙니다. 주작 좀 해서 보냈으면 좀 감사할 것 같긴 한데. 예. 하. 제가 저저번 주인가에 덕수궁 돌담길을 한번 가봤어요. 제가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취미가 걷기인데, 그래서 이제 좀 걸을 만한 곳을 조금 많이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사동 쪽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번에는 덕수궁 돌담길이 좀 유명해서 거기를 좀 가보려고 찾아서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데 한 1시간 반인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덕수궁 돌담길 다 도는데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짧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 이게 그나마 200m가 추가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덕수궁 바로 옆에 영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이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막아두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민간에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m가 추가됐고, 그게 다였어요. 시간 여율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돌아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 옆에 별게 좀 있어요. 막 고종의 길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길이 보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하고 덕수궁을 오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길이라고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시간 역행의 길. 약간 그래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길이죠. 전 이런 거 좀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벌써 12시다. 방송 시작한 지 대충 50분, 51분을 막 지났네요. 저는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서울이 사실 그거 다 궁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수도라서 이런 게 보존되기가 되게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서울에 우리나라 인프라가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역사적인 궁이야 뭐 보이니까 그냥 보존하면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고종의 길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보존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보존하고 있으면은 되게 눈길이 가요. 주말이네요. 이번 주 주말은 조금 덜 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주말에 반대로 주말에 비가 그냥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 다음 주에 말던가. 저 좀 뽀송뽀송한 상태로 다니고 싶어서. 내일 봉사 가세요? 봉사활동 하시는구나. 무슨 봉사 하세요? 제가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라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큰 관심은 아니지만 봉사활동도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학기 중에 많이 하는데, 저는 주로 봉사를 하면은 혼자 가서 그런가 조금 행정보조 역할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뭔가 조금 이제 클라이언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면대면으로 하는 봉사는 잘 안 주더라고요. 아니면은 저 뭐더라? 뭐 식당 보조라든가 뭐 이런 것밖에 안 시키고, 희한하게 별게 없어요. 봉사 시간 때문에 봉사 시간 요즘 얼마나 하려나? 저희 때는 한 학기에 40시간인가 80시간인가를 채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학교 내에서 채워서 학교 내에서 이제 학생회 활동이랑 뭐 도서부 활동을 하면은 시간을 꽤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채웠었죠.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봉사 하시는데요? 봉사 시간 오랜만에 듣는다. 저도 오랜만에 들어요.
알바 체험반. 알바하고 봉사활동이랑 확실히 사뭇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알바는 돈을 받기 때문에 절대 을인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봉사활동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주관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까득까득하게 잘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아, 어떤 봉사인지 모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다 알고 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봉사 시간이 아이고 희한하게 저는 좀 그런 거 접점이 없어가지고 봉사 시간 같은 거 밖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0대 때 하려고 하면은 자꾸 취소가 되더라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천시 취소되는 봉사활동들. 그러면은 비가 왔어요. 우천시 취소되는 봉사활동을 하면은. 그래서 별로 경험이 없어서 저는 그 경험을 대학교 와서 다 하고 있죠. 12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네요. 이쯤에서 저 음악 하나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헤이즈의 첫눈에라는 곡입니다. 마이크가 좀 커졌나요? 좋습니다. 헤이즈의 첫눈에라는 곡이었습니다. 헤이즈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헤이즈 음악 스타일을 너무 헤이즈 음악 스타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미디 많이 쓰면서 랩도 잘하고. 흥그르님, 우리나라에 왜 까마귀가 없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까마귀가 왜 없냐고요? 글쎄요, 요즘 좀 많이 보인 것 같긴 하던데요. 잡아먹나? 까치가 잡아먹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까마귀가 좀 흉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기피를 해가지고 많이 못 살게 굴었나 싶기도 하네요. 비도 왔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도 좋은데 비도 오고 그래서도 선곡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까치 때문이에요? 맞춰버렸네. 근데 왜 까치 때문이에요? 까치가 뭐 했어요?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긴 했지만 그렇게 막 척지고 살 것처럼 살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저런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래종들이 언젠가부터 안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헬반도에 적응하지 못해서다라고 그러더만요. 언젠가부터 저거 황소개구리도 다 죽었고 또 뭐 있지? 그 황소개구리 거의 다 죽었고 뉴트리아도 거의 없어졌고 까치가 까마귀 종류긴 한데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 계속 진행할게요. 매미도 지금 중국 매미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동네에서 지금 매미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 매미가 그 우리가 아는 그 한국 매미 소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감동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청설모 말고 다람쥐나 많이 보였으면. 청설모도 귀엽긴 하죠. 제가 알기로는 청설모가 다람쥐 카운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설모는 그거라고 육식동물이라고.
그래서 청설모가 있는 곳엔 다람쥐가 잘 없다고 해요. 한국 매미는 은근 듣기 좋은데 한국 매미는 뭐 음악이죠, 음악. 사실 그러니까 조금 한국 매미가 락 발라드라면은 중국 매미는 헤비 메탈, 귀뚜라미는 뭐 재즈, 블루스, 좀 그런 느낌이죠. 비유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한국 매미 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소리 같은 거 인용할 때도 중국 매미 소리 쓰는 방송이나 채널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한국 매미 소리 씁니다. 중국 매미는 뭐 그게 뭐 소리입니까? 이게 소음이지. 중국 매미는 가뜩이나 더운데 더 짜증. 걔들 심지어 그거 하잖아요. 공명 하잖아요. 공명. 한 번에 같이 울잖아요. 한 마리 울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이게 의외로 압박감이 심해요. 길 가다가 갑자기 걔들이 울기 시작하면은 뭔가 기습당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안 보이잖아요. 눈에. 나무 보호색 때문에. 뭐 찾으려면은 보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길 가면서 그런 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봅니까? 그냥 가는 거지. 진짜 기습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냥 거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걷게 돼요. 근데 요즘 또 안 보이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야 그게 중국 매미가 거의 안 보이는 이유가 개미 때문이라고. 불개미? 한국에 사는 불개미가 이제 중국 매미를 많이들 드셔가지고 그렇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국인은 가물치가 어류 중에서 제일 무섭대요. 가물치가 외국에 가면은 외래종이겠죠. 그곳 생태계 파괴 주요 원인이 가물치가 된다는 사실이 참 재밌네요. 확실히 외국인은 동양 사람들 안 늙는 거 제일 무서워함. 솔직히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 연구 자료가 있다고 해서 본 적이 있는데 동양인은 왜 안 늙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결론 낸 게 뭐냐면은 우리 DNA의 문제래요. 문제는 아니구나. 우리 DNA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최대한 간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잘 안 늙는데요. 겉모습이. 그래서 머리 크고 어깨 좁고 이게 이제 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한 DNA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DNA가 열일을 하고 있구나 내 몸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큰의 어조비구나. 예, 그랬죠. 운동해서 어깨를 늘릴 수 있으나 얼굴을 줄일 순 없잖아요. 예, 굳이 그것까지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DNA는 주인말 빼곤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물치가 베스를 잘 잡아먹어요. 그래요? 베스를 잡아먹는다고요? 그 뉴트리아 있잖아요, 뉴트리아. 그 엄청 크고 징그러운 쥐. 그게 조금 우리나라 생태계에 걔를 카운터 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방법이 현상금이에요, 현상금. 현상금이 좀 세요. 제가 알기로는 마리당 이제 몇만 원 단위로 그거를 책정을 하는 걸로 아는데 누구 후기 글이 있었어요. 그거 사냥간 후기 글이 좀 가관이더라고요. 어디서 누트리아가 나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 사냥꾼들이 전문 사냥꾼들이 거의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구역을 정한대요. 10m 단위로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만 사냥을 할 수 있게 한대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사냥꾼이 몰렸으니까. 그 뉴트리아 지금 거의 씨가 말랐을걸요? 멸종이라고 제가 단어는 못하겠고. 역시 제일 무서운 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전쟁사 같은 거 제가 조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시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길 같은 거를 군인들이 찾게 하면은 잘 못 찾아요. 산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이제 산성을 지어야 되는데 병력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야 해. 이런 게 다 이제 다 계획이 있겠죠. 그럼 그 여기로 오겠지라는 그 길을 수색대가 더 잘 찾을까요? 아니면 상인들이 더 잘 찾을까요? 이거 상인들이 훨씬 더 잘 찾거든요. 수색대는 사실 그 길 잘 못 찾아요. 샛길, 이제 짐승들이 다니는 이제 산 속에 있는 샛길들이 있는데 그거는 군인들보다 이제 교역을 트면은 상인들이 더 잘 찾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한테 길을 다 알아낼 수가 있대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도 못 찾는 길을 돈 벌러 다니는 상인들은 다 찾아요. 황소개구리는 그래도 두꺼비 카운터 치는데 베스도 현상금이 있는데 고라니도 현상금 있고 고라니가 현상금이 붙어 있나요? 고라니가 현상금까지는 아마 아닌 것 같은데 고라니가 전 세계적 멸종 위기라 사냥이 가능은 할 거예요. 포획 가능은 한데 현상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현상금이 진짜 있어요? 와, 고라니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해동물이 맞긴 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없어져야 될 동물이 죠. 예. 멧돼지와 더불어 시골 농가에서는 정말 거의 사탄의 자식급으로 사탄의 애완동물급 취급을 받죠.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은 그게 있어요. 사냥철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옥의 케로베로스. 하나도 없나? 머리 하나는 고라니, 머리 하나는 멧돼지, 또 하나는 뭐 할까요? 농사꾼들 카운터 뭐 없나? 아니, 생각하지 맙시다. 여하튼 오리요? 오리는 좋죠. 오리가 그거 있잖아요. 오리 농사법. 친환경 그 농사법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그거하고 또 우렁이인가? 우렁이를 이제 모내기 할 때 우렁이 뿌려놓으면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뭐 한참 유기농 농사법 하면서 벌레 잡는 용도로 오리나 이런 거 많이 썼었죠. 시골에서. 지금은 또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 안 나온 지도 너무 오래돼서. 지금 배경음 소리 좀 어때요? 좀 크거나 그런가요? 적당한가요? 아, 적당해요? 아,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음량으로 좀 맞춰서 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농사철에 저희 집도 이제 뭐냐 시골집이 있어요.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 농사철마다 가면은 어 되게 마음이 좋아요.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내기 철에 가면은 아침에 나가면 근데 논밭이 많으니까 아침에 나가면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 있어요. 이게 논이 많으니까 약간 호수 많은 느낌으로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기온이 잘 맞으면은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데
그 사이를 걷는 게 되게 힐링되고 좋아요. 물론 약간 무서운 것도 있긴 한데 되게 좋아요. 어차피 길도 다 아는 길이고 아침 공기도 좋죠. 시골이잖아요 또. 물론 시골이라고 미세먼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진 않는데 뭐 그런 거를 미세먼지 완전 나쁨 이런 것만 아니면 사실 굉장히 걷기 좋거든요. 저도 많이 봐요. 물 한 개 진짜 되게 신비한 경험이에요. 정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시거리가 되게 짧잖아요. 제가 가시거리 진짜 짧았을 때는 2, 3m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걸었을 때가 근데 되게 좋았어요. 아침 공기 좋아서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참 여유 있는 생활이죠. 사실 귀농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골에 은근 모기가 없어요. 은근히 없긴 한데 물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게 뽑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시골 모기가 산모기 막 이런 거라서 굉장히 독해요. 얘네가 낮에도 막 물어요. 거의 수열이죠 진짜. 다 뽑아갑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한테 물리면은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기만큼이나 성가신 게 또 의외로 파리예요, 파리. 시골 가면은 퇴비를 되게 쌓아둔 집이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퇴비가 발효 비슷한 거 되면서 악취 비슷한 게 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가 파리의 산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화장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파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태어나는데 보통 퇴비 만들면 그거 마당에다 퇴비 만들거든요. 마당에다 만들어 놓는다는 건 집안으로 파리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름에 문도 못 열고 방충망 없으면은 아예 그냥 창문을 잠가 놓더라고요. 실수로라도 열까봐. 모기가 다 도시가 난다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 도시로 가요. 진짜 끔찍한 경험이었는데 왜 다 도시로 오죠? 도시가 더 도시에 빨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빨대 꽂을 사람이? 참 너무하네 진짜. 도시에 있는 모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아파트 생활이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럼 지하에 그게 있어요. 하수 이제 하수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기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기 같은 거 이제 좀 예방할 때 그 하수도에다가 끓는 물 많이 부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유충이나 이런 게 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좀 높이 살면은 어떻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좀 시간 될 때 좀 냄비에다가 물 좀 많이 끓여서 화장실 뭐 하수구 뭐 베란다이나 하수구 이런 데다가 틈틈이 부어주는 게 효과가 괜찮다고 해요. 물이 많아서 맞아요. 모기는 고인물에서 많이 살아요. 그래서 모기 유충 같은 게 이제 길 가다 보면 이제 비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가에 있는 좀 고여 있는 그런 물에도 잘 보면 모기 유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모기도 모기인데 초파리도 싫음. 초파리는 답이 없죠. 저 실험도 했었는데 왜 초파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태어나나 해가지고 그냥 바나나 하나 사서 아크릴판으로 가둬놨는데 초파리가 안에서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초파리 알이 다 조금씩 있다고 해요. 그런 과일 같은 거에. 그래서 그냥 두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태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껍질 잘 벗겨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파리도 다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껍질의 자식인가. 하하하하. 되게 신박한 번식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초파리는 아마 지구가 멸망해도 좀 더 오래 살 거예요. 어. 근데 확실히 모기가 최고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다른 어마무시한 해충들을 겪어보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모기는 없어져야 하는 생명체 중 하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모기가 없어져도 그 생체 피라미드라고 하나요? 생태계 피라미드? 그거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막 세균탕 같은 거 발명해가지고 모기를 한 번에 쓸어버리는 막 그런 거 만들면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모기 눈으로 요리를 만든다고 도덕쌤한테 들었어요. 모기 눈으로 만든 요리 굉장히 비싸고 고급 요리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 모기 천적 중 하나가 박쥐예요, 박쥐. 박쥐가 모기를 거의 하룻밤에 2,000마리 정도 잡아먹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근데 얘네들이 먹으면 똥을 싸잖아요. 동굴에서 똥을 싸면은 똥이 쌓이는데 모기 눈이 소화가 안 된대요.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나온답니다. 그 변에 섞여가지고. 그러면은 셰프들이 가서 뭐 셰프가 가진 않겠죠. 그거 이제 파는 사람이 가가지고 똥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서 소독해서 내다 파는 겁니다. 그게 모기 눈알인데 그 모기 눈알이 한 숟가락에 한 200만 원인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었는데 200만 원이었나 뭐 2천만 원이었나 2천만 원 아니겠죠 설마. 한 숟가락인데. 다이아몬드도 한 수저 하면 2천만 원이 다이아몬드 되겠구나. 뭐 금을 퍼도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커피도 아니고 그쵸. 사양 고양이 네? 변도 아니고. 안 먹을 것 같네요. 저도 그래요. 가격은 둘째 치고 이 과정을 알아버린 이상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걸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대단하네.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그걸 왜 먹습니까? 그 모기 누나를 그 보이지도 않는 그거. 희한한 데서 사람들이 열정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보다 보면. 중국은 자동차, 비행기 빼고 다 먹는데요. 사람도 먹고. 아, 유명한 말 있죠. 중국은 다리 달린 거는 책상 의자 빼고 다 먹고 날개 달린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고. 근데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딘가엔 비행기 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는 책상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는. 중국은 인권이 사실상 거의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중국에서 제일 싸는 게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섬찟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자동차는 못 먹어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것 같은 먹을 수 있는 자동차 가능성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뭐에 좋다더라. 뭐 이래버리면 뭐 현대차는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더라. 삼성차는 관절염 뭐 고치는데 도움이 많다더라. 뭐 버리면 뭐 그날로 그냥 싹 다 매진일 겁니다. 그냥 의미부여해주면 다 먹는다고요. 의미부여 좋죠.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못 먹을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먹는 게 이제 사람들 뱀 잡아먹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 뱀 먹는 게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해요. 막 기생충 나오고 막 이런다는데, 뱀 잡아먹는 사람들이 이거 뱀을 왜 먹냐고 물어보니까 단백질이 풍부해서 먹는다고 대답을 해요. 뭐 지금 모르겠는데 그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펀지인가 어디에서 이제 실험 비슷한 걸 했는데, 뱀 한 마리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랑 아몬드 50개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같대요. 그래서 그냥 뱀을 단백질 때문에 먹을 바에야 아몬드 50개를 드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흥구리님은 뱀 먹으실 건가요? 아니요. 뱀처럼 생긴 순대는 잘 먹습니다. 그 뱀 같은 똥도 많이 싸죠. 중국이 계란 만든대요. 유명하죠. 인공 계란. 중국은 인공 계란이 만들어지는 것도 만들어지는 건데 터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계란도 터진다고? 걔는 뭐 담배도 터지고, 뭐 담배야 뭐 터질 수 있는 건데 맨 뚜껑도 터지고 동전도 터지고, 뭐 몰라요. 뭐 어떻게 만들면 맨홀이 터지죠? 갤럭시 노트 터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갤럭시 노트는 확실히 좀 충격이긴 했어요. 제가 그 시즌에 해외를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수화물 금지 품목에 갤럭시 노트가 있었어요. 갤럭시 노트와 그 배터리를 들고 탈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수화물에 넣을 수 없던가? 터진 불나니까 이제 비행기 화물칸에서 불나면 답이 없잖아요. 수류탄이 갤럭시 노트 5. 잘 터지겠죠 뭐. 그러니까 뭐 그거 던지면은 이게 뭐요 하다가 이제 몰려들었다가 터져서 다 같이 폭사하는 폭발 엔딩 기대해 볼 만하죠. 이번에 노트 10도 터졌다던데 이제 안 터지는 게 뭐죠? 폭발 이벤트인가요? 뭐 터지면은 뭐 무상 AS 어쩌고 막 이런 건가요? 일단 살아남기만 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이벤트인가요? 다 터지네요. 안 터지는 게 뭐죠? 이쯤 되면 그게 찾기 쉬울 것 같은데요. 갤럭시 노트 5 이후로 안 터진 게 몇 개 없나요? 어... 이제 이런 거 좀 그만 터졌으면 좋겠네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얘네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 일부러 많이 팔라고 내구성을 조금씩 약하게 만든다 뭐 이런 루머? 소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친구들 막 터져나간 거 보면은 갤럭시 5가 제일 많이 터졌어요. 저 그래서 전수 그거 다 뭐냐 리콜? 리콜을 안 했나요 혹시? 모르겠네요. 전쟁할 때 갤럭시 노트 5 가져가야겠다. 혹시 압니까? 주머니에 넣어두면 총알을 막아줄지. 어차피 그래도 폰 케이스가 더 나는다. 폰 케이스 단단한 거 많죠. 저는 저 단단한 폰 케이스 썼었는데 근데 이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아니라서 좀 다시 그냥 고무로 갈아 꼈어요. 단단하면 근데 그뭐 어떻습니까? 그냥 뭐 누구 뚝배기 깰 일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네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그려진 폰 케이스였는데 정말 튼튼해 보이긴 했어요. 고는 멋이 안 남. 이제 멋 챙길 그게 좀 지난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좀 투명한 게 땡길 때가 있어요. 갤럭시 노트 5는 수류탄이고 폰 케이스는 방탄이. 방탄 안에다가 수류탄 넣으면은 그야말로 창과 방패 대결이네요. 모든 걸 터트리는 폭탄과 모든 걸 막는 방탄의 대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런 케이스 안 끼는 게 제일 멋있는데, 근데 또 아무런 케이스 안 끼면은 그립감이 안 살아서 이거에도 그립감도 무시 못하거든요. 난 지갑 케이스 쓰는데 지갑 케이스가 있으세요? 가쁘시네. 부자시구나. 저는 지갑을 종이 지갑을 쓰거든요. 저희 인사동 제가 많이 걸어 다닌다 했잖아요. 저번에 인사동 갔을 때, 그것도 한 2년 전이긴 한데, 그냥 저기 인사동 뭐더라? 쌈짓길, 인사동 쌈짓길에 이제 보면은 수공예품 파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서 이제 지갑이 있길래 사서 지금까지 튼튼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종이더라고요. 근데 빨아도 된대요. 종이 맞나 이거? 난 기본으로 주는 케이스 끼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지갑 케이스가 없습니다. 핸드폰은 기본 케이스 끼고 있어요. 핸드폰을 지갑 케이스로 쓴다고요? 예? 핸드폰에다 카드 넣고 다니시는 건가요? 요즘 좀 그렇게 많이들 하던데, 저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 이게 이제 카드에 조금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일부러 좀 같은 주머니에 넣지도 않거든요. 불안해가지고. 지갑 케이스가 휴대폰 케이스가 지갑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가 지갑 케이스가 휴대폰 케이스가 지갑 케이스군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휴대폰 케이스가 뒤에랑 앞에 화면까지 덮어주는 케이스예요. 뚜껑 있는 거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렇죠. 지갑 대용으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 뚜껑에다가 이제 카드 지갑처럼 이제 돼 있잖아요. 핸드폰 케이스가 지갑형이냐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물론 돈은 아마 안 들어갈 텐데, 그 카드 지갑처럼 쓸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나는 카드 한 개 들어가는 게 딱 좋던데. 그 딱 심플하고 좋죠. 여러 개 꽂을 수 있게 돼 있으면은 이게 케이스가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핸드폰도 두꺼워지면은 바지 주머니에 넣었을 때 또 이게 핏이 안 살잖아요. 카드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갑에 넣어 다닙니다. 전 핸드폰 케이스 그냥 기본이라서. 기본 케이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 고무라서 그거 하기가 좋거든요. 어디다가 이제 세워둔다거나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키면은, 제가 이거 말고 사서 쓰던 그 튼튼한 케이스는 철이어서 계속 미끄러지는데, 어디다 올려놓으면은 일부러 그때부터 고무 쓰거든요. 운전할 때 조금 편하게 하려고. 물론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냥 그때부터 습관돼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고무 케이스에 카드 넣어서 다니는데, 고무 케이스에 카드가 넣어도 되는군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전자파나 데이터 켰을 때 이거 나오는 그것 때문에 카드 조금 뭐 지워지거나 막 이럴까 봐 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요즘
스마트폰 덕분에 내비도 필요 없지. 맞아요. 블랙박스 대신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뭐냐, 기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할 때 블랙박스처럼 이제 앞에다가 달아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 케이스 뒷면에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 체크카드 넣어 다녀서 편해요. 요즘 케이스는 다 저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런 거에 돈을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카드 내 걸려서 돈 많아지면 좋겠다. 진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버그 걸려가지고 초기화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예? 운영진이 와서 아, 이거는 버그 때문이 이런 거니까 페널티 부여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정기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카드 못 쓰고, 긴급 점검한다고 해서 카드 못 쓰고, 막 이런 거 재밌겠네. 그러면 긁었는데 안 되면 굉장히 당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그쵸, 4대 면검이 이제 카드 회사에까지 미치는 거죠. 4대 면검이 뭐지? 긴급 점검, 정기 점검, 또 뭐 있었죠? 어, 긴급 점검, 정기 점검, 사전 점검인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여하튼 몇 개 있었죠. 근데 이건 4대 면검도 아니고 이제 뭐 6대 면검 막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자꾸 면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확실히. 네, 그럼 또 음악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코모리님께서 말씀해주신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입니다. 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였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 음악만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동하는 버스에서 음악을 좀 들어보는데, 아, 오늘 추천되는 비 올 때 듣기 좋은 음악들 중에서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갓띵곡이죠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아, 진짜 노래도 정말 노래도 잘 만들고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능 있는 뮤지션이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힘들 때 알바 4개인가 3개 뛰었다는데, 아이고, 누구나 이런 무명 시절이 있었네요. 그런 와중에 곡 작업도 했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저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노래 예술이죠. 네, 맞아요. 헤이즈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진짜 감정을 싣고 부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가수분들도 그렇긴 한데 특히 비중이 더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노래를 들을 때 조금 몰입이 더 쉽게 되는 감이 있습니다. 몰입이 한 번 되면은 그때부터 가사가 조금씩 들려요. 그래서 제가 헤이즈를 좀 좋아하나 봐요. 자, 저희 오늘 방송은 제가 1시 반으로 잡아놨거든요. 방송 시간을. 그래서 어 그래서가 아니구나. 네, 그냥 이렇게 놀다가 1시 반에 네, 방송곡 띄워드리고 천천히 물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흠구리의 오픈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방송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이라 해가지고 뭐 고민 상담 막 이런 게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뭐 고민 상담 필요도 없어요. 제가 무슨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냥 진지하게 들어드리는 것 정도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헝그리는 게임하는 거 있나요? 게임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게임을 안 했거든요. 중학생 때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게임을 안 했어요. 그럼 스타 세대 아니냐고요? 스타 세대죠. 근데 스타 세대이긴 한데 그것도 이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제 고인분들이 많으셔서 뭐 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그거에 맞춰서 게임이 진행되고 하는데 저는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이번에 카본 모드 너무 귀엽던데 그렇죠. 저도 유튜브를 몇 번 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게임이 아니라 만화 아닌가. 조금 그래서 몰입도가 좀 떨어져요. 전쟁 게임인데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요. 오히려 하고 싶으시다고요? 코모리님이 하시면은 너무 좋겠네요. 제가 방송 가서 보겠습니다. 게임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일단은 그냥 라디오 방송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싶거든요. 근데 게임을 스타를 못 하신다. 아, 컴퓨터도 못 이기신다고요? 어, 저는 컴퓨터는 이깁니다. 제가 이겼네요. 네, 농담입니다. 게이밍 게임 근데 이제 또 게임 끊기 전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를 좀 했었어요. 10년 전 메이플이죠. 10년 전 메이플. 근데 그때는 그래도 재밌게 했었는데 되게 의무로 키우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게임 캐릭터로서 그냥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숙제하듯이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풀어야 되는데. RPG 게임이 단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게임을 하게 돼요. 게임이 의무가 되면 그게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지 어떻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나서 과감히 메이플 스토리를 지웠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벤트도 솔직히 그냥 유저 잡으려고 숙제 내주는 것 같고 빨간펜 숙제보다 더 열심히 함. 빨간펜 숙제 그거보다 대충 하면 안 되죠. 어렸을 때 빨간펜 했었는데 메이플 스토리 광고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이제 확실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잘 나가던 게임이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 유저가 빠져나가고 있던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저를 잡기 위해서 혹은 저 같은 오래 신 장기 휴면 유저를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혹은 뉴비를 받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사실 잘 나가는 게임이면 그렇게까지 광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광고 되게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메이플은 여름방학에만 장사하고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만 진짜 반짝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장사하는 것 같아요. 애들 코 묻은 돈, 아, 이제 아닌가? 이제 애들 코 묻은 돈이 아니네요. 직장인의 땀과 눈물이 있는 돈이겠네요. 그거 많이 빨아 드시는 것 같은데, 돈 쓰는 예나 지금이나 돈 쓰이고, 니값을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근데 또 그거 아니면 또 할 게임 별로 없고, 뭐 그런 딜레마에 우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PC방에 가서 메이플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미쳐있진 않았던 게 그래도 좀 위안이 되네요. 많이 하긴 했지만 메이플을. 근데 뭐 여름방학 이벤트 다시 해서 피방 가면은 롤 반 메이플 반이던데. 아, 진짜요? 이건 좀 많이 새로운데요? 어떻게 롤 반 메이플 반이 가능하죠? 롤의 아성을 메이플이? 옛날 메이플 옛날 메이플 그립죠. 그땐 조금 순수했던 것 같은데. 음 옛날 메이플은 조금 노가다의 맛이 있었거든요. 아유, 노가다의 맛이라 표현하면 좀 그런가? 진짜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이란 게 조금 확실했어요. 내가 이만큼 사냥했으니까 이만큼 경험치 오르고 이만큼 돈을 벌었다. 물론 당연히 그 사이에서도 꼼수는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 차선책들이 있었고 지름길이 있긴 했지만, 지금 메이플은 게임 플레이 화면 보니까 뭐 그냥 내가 하는 메이플이 아니더라고요. 그뭐 저는 광역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임인 줄 몰랐는데 메이플이 뭐 한 번 스킬 쓰니까 그냥 맵에 있는 몬스터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재밌나 이게? 또 하나하나 잡는 맛이 있었는데 그게 좀 없어져서 아쉬워요. 아, 요즘은 카트나 배그나 옵치 하던데 PC방 안 간지도 오래됐네요. 카트도 요즘 달리는 거 포기했어요. 막자 뜬 뒤로 데스매치 나오고. 아, 막자 모드. 정말 뭐랄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봤을 때. 레이싱 게임인데 데스매치가 있어요. 자기들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는데. 카트에도 물리 엔진이 이렇게 신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전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카트 하면은 쫙 질주하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다른 레이싱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카트가 그게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카트 부스 썼을 때 TRG 총소리가 난다고요? 서든어택이랑 콜라보를 했어요. 아, 서든이 아직 하는군요. 서든 진짜 오래됐네요. 서드 그런 거 있었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만우절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메이플이랑 던파랑 콜라보해서 메이플을 들어갔는데 던파 메인 화면이 뜨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로그인 하는 순간 다시 창이 돌아오면서 만우절 이벤트였습니다 해가지고 커밍아웃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건 아예 그냥 이것도 새롭네요. 카트 부스터에서 TRG 소리 나는 거. 넥슨도 대단한 게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서 엔진이나 그래픽을 올릴 생각을 안 함. 하다못해 메이플도 1920, 1080 해상도가 지원되는데, 아, 안 되는군요. 서든은 제 생각에는
그거를 시도를 했던 게 서든2였는데 그것만 시도를 한 게 아니어서 아마 그냥 그렇게 가신 게 아닌가. 서든2는 그렇게 고인이 되셨죠. 차라리 해성도 높이고 조금 맵을 리뉴얼하고 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으면은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이상한 논란들에 휩싸여가지고 빨리 막을 내려버렸죠. 넥슨 최대의 흑역사. 애초에 엔진이 옛날 거라 그래픽을 더 못 올린대요. 그러면은 엔진 바꾸고 그래픽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다른 게임인데요? 그 정도면 그냥 자동차 엔진을 바꾸고 외관을 새로 칠해주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다른 게임이죠 그 정도면. 그렇게까지 돈 쓰기 싫겠죠. 맞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돈 되게 잘 벌거든요. 서든을 지금 초등학생들이 서든을 해주진 않을 거고 아마 그때 막 서든어택이 출시했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다 직장인들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층이라고 하죠. 그 구매력 있는 소비자층이 두껍기 때문에 크게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넥슨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제가 듣기로는 리니지 같은 게임 있잖아요. 리니지 같은 게임이 뭐냐면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난 게임. 쉽게 말해서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서 20, 30대가 되어서 그 게임을 아직도 하고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를 수 있게 되는 나이. 그런 게임. 이게 이제 리니지 같은 게임인데 넥슨이 그런 게임을 다시 못 내놓고 있어요. 새로운 게임, 네,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게임 내는 족족 망하고 있고 옛날 걸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건데 뭐 근근히는 아니겠죠. 아직은 풍족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동아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죠. 리니지 직업인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성주를 하면은 아마 몇백만 원이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2의 리니지가 없어요 넥슨에. 그래서 이 제2의 리니지가 어떻게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넥슨은 한번 큰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이게 서든 어택이나 뭐 이런 데에서 메이플이나 이런 데에서 빨아들이는 돈 수준이 아니거든요 리니지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법니다 걔네들은. 거기서 끼는 장비 하나가 진짜 자동차 값보다 비싸게 나오고 막 이런 게 진짜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이 없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좀 지들은 많이 힘들겠죠. 개발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서든어택2도 보니까 뭐 준비 되게 많이 했더만요. 거기 개발팀이 미국 현지 가가지고 총 직접 쏴보고 막 그 소리 녹음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신나게 말아먹었죠. 배고팠나봐요. 뭐 국밥 말아 드시듯이 그냥 시원하게 말아 먹으면 뭐 배는 좀 불렀겠네요. 다 회식했나 그 돈으로?
대체 제작비 다 어디에 썼을까요? 글쎄요. 어디다 썼을까요? 가끔가다 뭐 영화 같은 거 망한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스태프 후기들이 있어요. 정말 가끔 그런 거 보면은 이 영화 제작비가 뭐 100 몇억 억인데 이 100 몇억 중 한 6, 70억은 회식비로 나갔을 거다. 식당 그냥 식비로 나갔을 거다. 라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촬영지 근처에 있는 식당에다가 그냥 돈을 그러니까 뭐 이름을 걸어두고 그러니까 무슨 영화사 이름을 걸어두고 그냥 거기서 계속 밥을 먹는데요. 공짜로. 그럼 주인은 알아서 책정해가지고 영화사에다가 넘기고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이제 몇 억인 거죠. 뭐 이렇게 많이 드셨는지 그냥 돈 빼돌리려는 것 같은데 저것도 합리적인 의심이죠. 누가 먹느냐에 달렸는데 영화 산업이 돈이 되니까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엄복동 막 이런 거 그런 영화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복동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빼돌린 것 같진 않고 CG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관중도 CG고 폭발도 CG고 뭐 세트장도 부분적으로 다 CG일 거고 관중 CG가 좀 컸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서 물론 그게 이제 개발팀 월급으로 들어갔느냐 그건 또 미지수긴 해요. 현대판 노예가 있다면 그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거기 세트장 만들고 이제 막 무대 디자인하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갈려나가는 중이신 걸로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슬프죠.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돼야 될 분야 중 하나인데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엄복동은 그냥 연출한 내용도 별로. 맞아요. 제 생각도 같아요. 엄복동 칭찬하는 유튜버를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그런 리뷰도 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뭐 그냥 유머글 같은 거 가보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지금 그냥 지금 개봉했으면은 이게 반일 감정 때문에 그래도 17만 명보단 더 보지 않았나 뭐 이런 게 있긴 해요. 물론 제 생각엔 그래도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영화가 뭐 좀 못 만들었어야죠. 영화 자전거 타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자전거 영상 보는 게 더 긴장감 넘침. 아 맞아 저런 말도 있었어요. 네, 지금 기억나네요. 차라리 인터넷에서 자전거 경기 영상을 보는 게 실제 원복동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치고 재밌다. 이런 글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번에 그 감독님 신인상 받으셨던데요. 원복동 감독님 촬영 감독하고 무슨 기준일까요 대체? 뭐 뭘로 받았을까요 대체? 제작비 다 뇌물에 썼어요. 판사님 저는 댓글을 읽었을 뿐입니다. 판사님 저는 그냥 채팅 읽었을 뿐입니다. 네.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저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악하다는 거죠 그냥 환경이. 참 영화 요즘 또 뭐가 나온 예정이라더라. 나란 말싸미도 오늘 그걸 리뷰가 나와서 봤는데 이게 조금 역사 왜곡도 심하고 평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 재미가 별로 없대요 결정적으로. 송강호 박해일 나오길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우리나라만 영화 재밌는 게 안 나와. 근데 우리나라 영화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을 때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들은 진짜 재밌었어요.
물론 그때도 해외 영화가 굉장히 재밌긴 했어요. 2003년도에 나온 게 반지의 제왕이었으니까. 반지의 제왕 3였나? 근데 2001년도인가 2003년도인가에 살인의 추억도 나오고 뭐 명작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스파이더맨 뒤로 재밌는 게 안 나오는 듯 그런 것 같아요. 영화도 점점 양산형되는 듯. 영화가 요즘 새로운 스토리가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다들 뭐 고전, 뭐 리부트, 2, 3, 속편, 프리퀄 막 이러면서 영화를 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흥행을 쫓아야 되는 거죠. 돈을 벌어야 감독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올 건 다 나왔다는 느낌인가? 저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얼마나 잘 맛깔나게 살리느냐. 사실 그렇게만 잘 살려도 관객들은 보거든요. 장르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영화 아저씨가 성공한 이유가 액션도 잘 만들었고 드라마도 잘 쌓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거기서 현실성 따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 그런 장르는 많잖아요. 뭐 좀 더 레퍼런스를 좀 올라가자면은 저기 레옹부터 해서 그 전도 뭔가 있겠지만 레옹부터 해서 저 테이큰으로 해서 내려오는 계보거든요. 근데 그 장르물은 장르물이잖아요. 그게 그 법칙만 잘 지키면 썩 재미없진 않아요. 그리고 액션도 기깔나게 잘 찍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봤죠. 아이디어가 좋은 거랑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출시키고 스토리를 전개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뒤를 못하는 듯.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이런 씁쓸한 얘기로 마치게 되니 참 가슴이 무겁습니다. 방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은 코모리님의 그타 방송이 있을 예정이고요. 방종곡으로 저는 김수영의 비워내려 합니다 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친 그대에게 드리는 작은 쉼터 흠구리의 오래된 우체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